노동신문에서는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압박 수위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련이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김여정 부부장은 아주 총강세인데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뭔가 좀 여지를 남겨두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이 플레이트 레이드 24가 우리가 실제 8.15 민간 항공기가 가더라도 다 추적이 가능한 그런 레이더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공에서 포착됐다는 것은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뚱커벨입니다. 기적의 토르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난리인데요.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말폭탄 담화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보고 철면 피한 궤변 이렇게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또 자기네 최고 존엄을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해놓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소불역 물시여인이라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바를 남한테 베풀지 말아라.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논어에 나왔다고요. 서당 다니셨죠? 도산서원 39기.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들어두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반도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을 갔습니까? 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2시간 만이고요. 지난 1월에 방미를 한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워싱턴 DC의 댈러스 공항으로 날아갔는데 여기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인지 얼마나 머물 것인지 왜 왔는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추측을 해보기로는 어제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미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에서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든지 아니면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파트너가 누구죠? 비건이죠. 비건이죠. 네. 계속해서 대북 이슈를 다뤄왔는데 그래서 기자분들이 물어봤어요. 특사냐? 그랬더니 본인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방어를 한달까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밝히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의 역할은 특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잘 좀 협상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오늘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북한 상공에서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뭐예요? 노동신문에서는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압박 수위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련이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김여정 부부장은 아주 총강세인데 강공 공격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뭔가 좀 여지를 남겨두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이 플레이트 레이드 24가 우리가 실제 8.15 민간 항공기가 가더라도 다 추적이 가능한 그런 레이더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공에서 포착됐다는 것은 동해안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동해안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것을 참관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막다른 골목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허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준 외교원장 같은 경우에는 SLBM 발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되면 미국하고 완전히 대립각을 내세우는 상황이 되니까. 되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국민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그러죠? 네, 어제 외교안보 원로들과 만났습니다. 조언을 얻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원로에 따르면
국민들이 이번 담화를 통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이 실망했을까 봐 걱정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대북 사업들이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도보다리 대화 이런 것들 기억하실 텐데 다 기억나죠. 네, 그 참 감동적인 모습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사태를 맞을 줄은 예상하지 2년하고 못했습니다. 한 2달이 지났네요. 2년 네. 하고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여기에서도 대북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배 수장도 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 거는 그나마 뭔가 좀 출구를 좀 모색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네,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로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김여정 부부장이 워낙 평화 메신저 역할이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특히 우리 영부인하고도 관계가 좋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도 호감형이었거든요. 최근 말이죠.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 들어가 보면 거의 감성 분석으로 80% 정도가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가면요. 예, 지금 최근 바로 어제 오늘 분석해서 그런데 그런 이유가 북한 내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린 것 아니냐. 김 부부장이. 그러다 보니까 네. 강공 공세를 또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안면몰수죠. 지금 상황을 그렇죠. 보면. 네. 네. 어제 그리고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네. 그러면서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김현철 장관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통일부가 해야 될 모든 수단을 다 총동원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차기 통일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심지어는 서대문의 우상호 의원도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네. 정작 하마평에 오른 우상호 의원 자신은 적임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임 전 비서실장이 남북관계에 깊숙이 관여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또 판문점 선언 때도 아주 큰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력하게 대두되는데 지명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사의가 접수된 것도 아닙니다. 네. 김현철 장관의 이 사표가 완전히 수리된 건 아니지만 임 전 비서실장이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간다 그러면 야당은 상당히 공세를 해올 것이다. 그러겠죠.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군요. 네, 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아버지 부시 때부터 뭐 계속 그 갱신을 해왔던 그런 내용인데 북한이 핵 확산 위협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계속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연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계속 연장을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견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네. 오히려 그 부분에 더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에도 다른 건의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했다 네. 하더라고요. 바로 이 연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통지문 행정명령 14,466호를 네.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예? 예? 입수를 했습니다. 예, text of letter from the president 오.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원문으로. and the president of the Senate. 뭐라는지 하원과 모르겠습니다. 아니 상원 미국에서 의장에게 아니, 저 CIA 출신이라는 얘기가 지금 사실로 드러나는 건가요? 아니 네. 저 뭐예요? 기밀 아니에요? 아 이게 비밀이 드러났나요? 지금 아니 어떻게 구했어요 그런 걸? 네 이게 경향신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렇게 생긴 거군요. 아니 네. 저는 멀더 요원이랑 친구라는 얘기를 듣고 또 기대했더니 멀더가 이렇게 살찌지는 않죠. 친구 그냥 한 페이지짜리군요. 네. A4 용지 한 페이지짜리. 아니 몇 페이지가 더 있는데 네. 한 페이지만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네. 생긴 거군요. 백악관 네.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뽀록 났네요. 자, 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하자 이런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 이런 강조를 했어요.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이니까 한반도 상황을 그만큼 잘 알고 있는데 미국은 강공 모드입니다. 17일이었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 브룩스 전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참석을 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는 평화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마음이 다르네요. 한반도 전략 자산인 핵 능력 폭격기, 항공모함 그리고 핵 잠수함 등이 네. 동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전략 자산 군사용어로 그렇게 쓰잖아요. 핵 능력 폭격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B-52보다 더 북한이 스텔스. 가장 두려워하는 거. 네, 스텔스죠. 스텔스 그는 저 안 보이게 하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예. 이 B-52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허리케인 아닌가요? B-1B. 아, B-1B. 네. 조용히 좀 하세요. B-52는 카레맛 과자 아닌가요? 옛날에 나왔던? 그만하시죠. B-1B라고 그래서 죽음의 백조라고 그러죠. B-1B라서. 네네. 여기가 이 비행기 초음속 전투기 폭격기인데 네. 네. 이거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저 폭탄이 56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대만 죽음의 백조 두 대만 뜨면 야. 웬만한 도시를 그냥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를 전략 자산을 가장 예. 두려워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브룩스 주한 사령관이 이러는 거를 좀 훈련을 시키자 이런 걸 언급을 했다는 얘기죠. 전략 자산. 근육 자랑 하자는 거죠. 네. 예. 70 대신 노인 이런 청취자께서 19시 게스트 망신 좀 그만 주세요. 어제 오늘이 일은 아니죠. 네. 비일비재?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한편 조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의 그런 폭로를 계속 뭐 책을 썼다면서요? 네, 조만간에 출간될 예정인 저서 그것이 일어난 밤. 부제가 백악관 회고록입니다. 뭐 그것을 알려주마 이런 느낌인데 네. 기억하실 거예요. 코수염 아저씨. 그분이 이제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쓴 내용 중에 존 볼턴. 작년 6월에 오사카 G20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농민표를 얻으려면 너희가 우리 대두하고 밀을 많이 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최근 300년 동안 나온 중국 지도자 중에 최고다. 그런데 많이 사줄 것 같으니까 아니다. 역사상 최고다. 이렇게 치켜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재선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이외에 어떤 계산 없이 정말 국익만 선택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이 내용이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존 볼턴. 네, 밑줄 쳐야 됩니다.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별 50개. 수염난 아저씨. 네. 존 볼턴. 중요하다 이거죠. 코에 사람인자. 네. 볼턴입니다. 예.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가지고 지금 대전 이쪽 충청 쪽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엿새 만에 다시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밤새 59명. 이게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이나 그 전북, 세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더 걱정거리인데 방문 판매 업체나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59명 중에서 해외 유입이 8명, 나머지는 다 지역 감염입니다. 서울이 24명이고요. 경기 15, 대전, 충남이 10명, 세종, 전북이 각각 1명씩입니다. 네. 네. 대전에서도 이 방문 판매 사무실 세 곳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늘고 있죠. 서울에서도 뭐 간혹구에 리치웨이발 감염자가 뭐 178명이나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대전으로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 감염이.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아서 더 문제고 왜 퍼졌을까? 이게 아직까지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방문 판매 업체 세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요. 또 대전 지역도 교회 소모임 등 산밀을 이야기했었죠. 밀집, 밀접, 밀폐. 네. 바로 이 공간들에서는 정말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위 분들도 철저하게 좀 관리와 신경을 더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산미를 전혀 안 잊고 계시군요. 네. 아, 네,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휴, 깜짝 놀랐네. 시사전사 박연민 기자가 나와가지고요. 자, 21번째 부동산을 어제 또 내놨는데 전세 대출이 가능하냐 이런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네, 왜 그러냐면 서울 등의 이 투기 지역 그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 전세 대출 받은 게 있으면 이걸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집 살 때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전세를 끼고 사서 갭투자. 내가 돈을 좀 모아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여력이 될 때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방식의 주택 구입이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여기에 네. 대한 우려가 많아서 언제부터 대출이 막히는 거냐, 대출 가능하냐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박연미 기자께서 잘 말씀을 주셨듯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영끌,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에다 무리하게 빚까지 얻어서 전세 이제 갭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 나중에 갚고 본인이 이제 마포, 용산, 성동으로 올 수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너무 심하다. 이걸 이제 정부에서 더 이상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영끌이 뭐예요? 영혼을 끌어다가 영끌. 네. 영끌. 네. 저는 영탁이 동생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박연미 기자님. 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네. 전에처럼 그렇게 할 수가 길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어려워진 건데 뭐 예외 규정을 손을 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7월 중순쯤부터 이 규제가 적용이 될 걸로 보이는데 대다수는 집을 사고 싶어하는 지역이 집값이 3억이 넘는단 말이죠. 이 투기 지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런 방식으로 집은 못 사고 현금 없으면 집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반론이 나오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대책도 말이죠. 이 발표 네. 전에 뭐 인터넷 뭐 부동산 카페 같은데 먼저 이게 공개가 유출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 카페에 비슷한 내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토교통부에서 유출이 됐는지 어떤지는 경위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도 상당히 좀 어리둥절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경위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유출된 거라면 이게 좀 철저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했지. 근데 워낙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이 부동산 카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내용을 예측하고 올린 거 아니겠냐 이런 내용도 있고 설마 이것이 그냥 아주 비밀인데 정말 문서상으로 유출이 됐겠느냐 이런 또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 보유세 인상 문제 어때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에서 이 세법 개정안이 제출이 됐는데 처리가 안 됐습니다. 당시에는 대출 규제, 뭐 실거래가 관련해서 이런 규제들만 다 처리가 됐고요. 세법 개정안은 그냥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넘어왔는데 하반기에 정부 입법의 형태로 다시 제출을 해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아파트 집 얘기하다 보니까 배 소장님한테 네. 풀 옵션 아파트라는데 이거 한창이냐? 거기서 준 물휴지거든요. 더우실 때 좀 쓰세요. 물휴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이 사람이 백악관 시절을 회상한 책 출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박인미 기자. 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잖아요. 네. 이 뚱커벨이 코스염을 달면 이 사람을 많이 닮았다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존? 네. 우사인 볼트?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리한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제로 블럭 매트. 기초영어 대표 브랜드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에서 왕초보 탈출 1탄 60일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장민호 남자는 말합니다. 배 소장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요. 남자는 말해야 될 때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밖에 없죠. 예. 허리케인 사랑합니다. 짱짱짱.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